서울의 오늘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봅니다. 수요일 아침 반찬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부터 살펴보죠. 오늘 주제는 또다시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입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비 지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총 3조 9천억 원, 이 중 1조 7천억 원이 부족한데요. 정부는 임시 방편으로 지방교육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 부족분을 축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최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8천억 원 편성하고 정부가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그래도 4천억 원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이 부족분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입장이지만 지방교육청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마저 감당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 누리과정은 국가 정책으로 국고 지원이 원칙인데도 정부가 지방교육청의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매년 되풀이되는 보육 대란, 해법은 없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두 분 모셨습니다. 마을미디어 창신라디오 덤의 조은영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그리고 이 청소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구태희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태희 씨는 오늘 처음 방송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누리과정은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보육기관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고요. 아동 1명당 22만 원의 보육비가 지원돼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조은영 국장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당연히 그 아이를 둔 부모들은 굉장히 반기고 이제 좋아합니다. 네. 누리과정 도입 전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그 교육과정이 달라서 고른 교육 기회를 갖는 게 이제 잘 안 됐었는데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이제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공통과정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육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게 됐으니까 일단 부모로서는 안심이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동네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일하시는 이제 교사분하고 좀 대화를 길게 했는데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사의 이제 질이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누리지원금으로 예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할 수 없었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럼 구태희 씨는 뭐 주변에서 이런 분들 계시나요? 네, 저는 뭐 아이를 키우진 않지만 주변에 영유아를 키우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뭐 차상위 계층이나 뭐 차차상위 계층 그리고 그 위에 중산층 이상에 있는 분들이 호응이 좀 좋았었고요. 어린이집을 일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보육교사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네. 어린이집의 교육비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실제 이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 보육으로 한 달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도 많이 덜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와 비교하면 얼마나 줄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이제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이제 공통과정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게 월 22만 원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 게 이제 달라진 점일 텐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보육료 지원이 더 늘어났다기보다는 보육의 질이 균등하고 높아졌다. 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특기 활동비로 따로 돈을 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교육도 이제 현재는 지원금이 있어서 일부 자부담금만 내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도하게 사교육이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되겠지만 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의 이 주제가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보육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는 건데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 때문인데요. 올해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965억 원이 모자라고 경기도는 무려 3,771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정부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정부는 지방 예산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조은영 국장께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이 상황 보면서 이제 한 국민으로선 네. 어떻게 나라 재정이 살림이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네. 갔을까 하는 좀 약간 참담한 기분이 들어요. 정말로요. 그렇죠. 예.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난을 우리 나라 살림을 하는 이제 정부가 몰랐을 거라고는 상상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이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산수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많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사회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해줘서 저는 그렇죠.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도 받았고 그렇다면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순서일 텐데 복지예산은 안 만들고 오히려 이제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는 다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하했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감당 못한다. 지방 예산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한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거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그렇죠. 예, 잘 네.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심정이 듭니다. 네. 네. 지방 예산은 줄여놓고 네. 지방 예산의 그 비중은 또 높이는 이런 네. 상황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네. 구태희 씨는 어떻게 보고 네, 저도 계시나요? 마찬가지인데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었죠. 네. 근데 그런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제 와서 나몰라라는 그 책임 전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가 대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장의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국회가 지방교육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지방재정법을 진통 끝에 이제 안정행정위원회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제는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요. 바로 오늘 결정이 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고지원 원칙인 누리과정을 지방 예산으로 메꿔도 되느냐, 이게 또 문제거든요. 원칙은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편법을 써서라도 좀 막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조은영 씨는? 근데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지원은 복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복지 이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죠. 워낙 저출산의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과 양육 문제를 잘 해결해서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 노후가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편법으로 막는 방식 말고 전공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편법으로 막는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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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구태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네. 원칙대로 국고 지원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 재정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떠넘기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행안부에 의하면 재정 자립도가 뭐 평균 50.3%라고 하는데 뭐 수도권 지역이 50% 훨씬 넘지만 지방으로 가면 10%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진짜 죽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족 문제로 누리과정 지원을 전면 중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시적인 중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이제 나서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법인세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뭐 개수 조정을 통해서라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이유로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또 학부모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많이들 그렇게들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시행하던 복지를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지금 그렇죠. 예, 예. 경남 그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포자기하며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지라도 네. 네. 그래도 정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추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누리과정 예산을 땜질 처방하는 거는 또 무리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두 분 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보육 예산이 네. 높질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OECD에서 이제 권고했던 게 이제 1%는 맞추는 게 좋다는 권고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최근에 그 보육 그 무상보육 시행하기 전에는 네. 0.4%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절반에도 못 미친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후퇴한다 하는 것은 좀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네. 계신데요. 그만큼 복지라는 게 한번 혜택을 줬으면 그것을 네. 다시 뺏어가는 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네. 계신 거죠.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저는 정말로 이제 그 단순 복지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들을 아이들의 키우는 문제, 예, 그렇죠. 아이들의 문제는 예. 예. 네, 구태희 씨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누리과정과 무상보육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산 없다고 초등학교를 문 닫을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보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빈부 차이나 교육격 차가 워낙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 그럴수록 더욱더 보육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48년에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 26조도 저희가 함께 했었고 네. 2000년도에 아동권리선언 제7원칙도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초등까지의 기초 단계의 교육들은 다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뭐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고교까지 무상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우리나라만 점점점 줄여나가는 것들이 저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하나 얘기 드리면 2007년도에 영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어린이들에게 뭐 2,500파운드를 지원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17,000파운드를 지원한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보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 하지만 이 법인세 인하 등의 이유로 정부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복지 정책은 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또 맞는 말이고요. 네.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무상교육은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신지 조은영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이제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자살률도 높고 근데 행복지수도 낮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지 국가로 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내는 돈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낼 수 있는 만큼을 내서 내 부담을 해서라도 이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그 전에 꼭 짚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세금인가는 저희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의 이제 그 정부의 행보는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을까.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다면 그걸 먼저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모두 다 조금씩 더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구태희 씨는 이런 입장이신가요? 무상교육을. 네, 저도 비슷한데요. 올 초에 담배값을 인상을 했었죠. 네.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지금 법인세나 뭐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법인세가 25%에서 22%까지 낮아졌었거든요. 네. 사실 90년대만 해도 30%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법인세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법인들이 내는 효율적인 세금이 과연 잘 거치고 있는지도 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매번 그 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냐, 강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자,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에게서는 이런 그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올 때 복지 파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상보육에 대해서 주위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은영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 프레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굳이 그 용어로 쓰고 싶진 않고요. 네. 근데 그냥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 과연 이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각오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건 여든 야든 어떤 정치인들의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구태희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무상교육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 주변 네. 지인들은 다 당연한 거다. 아이들 키우라고 장려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뭐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뭐 이제 정치인들이 주로 이런 프레임들을 얘기를 하시죠. 예. 근데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국가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좀 강하게 말씀하신 건데
아이 키울 생각하면 이민 생각부터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물론 또 뭐 강하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실태는 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복지를 가는 데 있어서 국민 여원이 얼마나 큰가를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정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가장 답답한 쪽은 또 시민들일 겁니다. 이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이 같은 무상 보육 예산을 둘러서 논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나 혹은 대안이 있다면 먼저 조은영 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은 뭐 보편적 복지냐,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고 또 충분히 이제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다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정책이 세워졌고 약속을 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일 때, 그러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이제 저희들이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 복지국가가 되는 거 반대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그 교육 문제가 얼마나, 보육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줄어든 예산은 무엇 때문인가, 그 또 이제 그러면 예산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형평성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요. 제가 그 참고로 그러니까 취득세 연구 인하로 인해서 이제 줄어든 세수가 2조 4천억 원이더라고요. 네. 예. 그럼 이것만으로도 하고도 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볼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네. 네. 그럼 구태희 씨는 네. 최근 들어서 각종 세금 인상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일단 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개수 조정이 필요한데, 이제 정말 필요한 곳과 안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요 없이 뭐 사실은 불꽃을 쏘온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세금으로 많이 그런 뭐 축제나 파티들을 하는데, 물론 문화예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과 아닌 곳들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국방비가 가장 많이 쓰는 전 세계 10위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렇죠. 올해 국방비만 해도 37조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국방 비리라든지 납품 비리라든지 뭐 여러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에서부터 비리나 잘못된 것들을 먼저 잡으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밑 빠진 독이 무엇인지부터 찾고 예산을 또 효율적으로 분배해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예산이고요. 누리과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의 근본적인 예산 마련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누리과정 보육 예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